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2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28번부터 31번까지 독서 지문이죠. 사회 지문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 보겠습니다. 1문단. 자, 공동 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그 물건을 공유물이라 한다. 자, 개념어가 2개 나왔는데요. 하나는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보입니다. 정의죠. 개념, 정의. 그 물건을 공유물이라 한다. 이것도 정의가 되겠습니다. 비정의한 핵심어 2개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자, 네모난 건물이 있네요. 근데 이 건물의 왼쪽에 졸라맨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블랙맨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거야, 이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졸라맨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이건 내 거야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 물건의 주인인 거죠.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인 공유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블랙맨과 블루맨은 공동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개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조금만 요거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을 소유하는 공유자는 이 건물을 공동 소유하죠.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지분이란 말이 나왔네요. 지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개념어 하나 더. 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의미하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자, 왼쪽에 있는 블랙맨은 이렇게 40% 내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0% 내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블루맨은 이거는 60%가 내 거야 하니까 반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는 것을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40%, 60% 하는 거를 이제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은 지분이 되는 것이고 퍼센트죠. 가지고 있는 비율 퍼센트가 되는 것이고 이 블랙맨과 블루맨은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공동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분은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네, 공유물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근데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전체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블루맨 옆에
퍼플맨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퍼플맨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블루맨이 퍼플맨한테 이 지분을 판 겁니다. 그러면 이제 퍼플맨이 이거 지분 내 거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60% 내 거야를 팔고 돈을 받은 겁니다. 블루맨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60% 퍼플맨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1번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체를 팔려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요 공유물 전체를 처분해서 팔려면 이제 전체 공동 소유자인 블랙맨과 퍼플맨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이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프닝을 잘 했으니까. 자, 1문단이 원래 중요합니다. 공유자는 이해되셨죠?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특별 약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예외적 상황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이라는 건 개념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공유물 분할이 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 관계를 종료한다. 아까는 공동 소유했잖아요. 이제 지분으로 나눠버려서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한 물건을 여럿이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니게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그러면 원칙적으로라는 원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대리보로 예외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나? 그러면 이제 예외가 나오겠죠.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 협의에 의한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협의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협의에 의한 분할 이게 기억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에 의한 분할이 원칙이고 재판에 의한 분할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 안 됐을 때 예외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다가 쌤이 원칙이라고 메모를 해두고 니은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기억이 안 됐을 경우에 재판을 하게 된다. 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이제 재판을 가는 겁니다. 니은에 대한 설명이네요.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있고 나머지 대상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3문단은 공유물 분할, 이제 쪽내는 겁니다. 공동소유를 끝내고 각각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문단 협의 또는 재판에, 그러면 협의가 기억에 의한 공유물 분할,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니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물 분할, 두 번째는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세 가지가 있죠. 각각 설명해 주겠죠. 여러분과 저는 비전문가니까 그래서 개념어를 얘기해 주면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협의로 의한 분할이, 요 협의로 의한 분할이 여러분 기억이죠? 이 기억이죠? 자, 협의로 의한 분할이 이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임의로 랜덤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만 재판에 의한 분할, 이 니은의 경우에는 현물 분할, 그 첫 번째 방법이 의함이 원칙이다. 그러면 이 A가 있고 현물 분할, 그 다음에 대금 분할 B,
가격 배상 C가 있을 때 이 기억의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하니까 A, B, C 모두 랜덤으로 랜덤이 아니고 자의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니은의 경우에는 바로 니은의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라는 A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럼 원칙이면 역시 예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현물 분할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니까요. 현물 분할은 공유물 그 자체를 불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밑줄은 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시를 해두고요. 그냥 현물 분할만 체크를 해두시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예를 드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면적이 그 공유물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야 합니다.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A의 현물 분할 말이에요. 공유물이 원칙적으로 면적 공유 지분과 같도록 분할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땅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3분의 1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3분의 1로. 3분의 1이 아니라 3대 3대 4대로 한번 나눠 볼게요. 이렇게 3대 3대 4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레드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자, 오른쪽 위에 블랙맨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30%의 지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자, 블루맨이 있습니다. 블루맨은 40%의 면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분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분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드맨 왼쪽에 큰 도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제적 가치가, 땅이 면적은 30%인데 실제로 경제적 가치는 높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30%가 아니라 얘가 40%고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30%가 아니라 20%이고 이 도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0%가 아니라 이 사람은 30% 하면 비율이 좀 안 맞네요. 그러면 안 맞으니까 쌤 조금 조정할게요. 이 사람이 50%라고 50, 20, 30으로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 형상이나 위치가 도로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지분과 균등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를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 소유가 아니라 각각 분할해서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한 3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것도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빨간색이 공유물 분할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니까 3명을 쪼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블랙맨과 블루맨은 이 두 사람은 분할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면적 있잖아요. 요 부분은 그대로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분할이 되어서 떼나가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4문단 가겠습니다. 우리 A, B, C 방법 중에 A만 나와 있었고요. B는 대금 분할이 됩니다. 자, 이번에 역시 예상대로 대금 분할 B를 설명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3문단 맨 처음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고 4문단에서 대금 분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현물 분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그러면 대금 분할은 예외라는 겁니다.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공유물 분할 후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쌤이 1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 지분보다 현저히 뚜렷이 줄어들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러면 가치가 예전보다 현물 분할을 하고 나니까 더 줄어들었다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럴 경우에 손해되는 방법을 고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할 수 있다. 아예 전체를 경매를 통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대금, 돈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이게 예외적으로 1번, 2번 케이스의 경우에 대금 분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이면 무슨 방법입니까? 저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문단 맨 처음에 가격 배상이라는 게 있네요. 가격 배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넉줄밖에 안 되네요. 짧습니다. 가격 배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 바로 나오네요. 첫 번째 줄.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원칙은 현물 분할이죠. 허용된다. 가격 배상은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소유하게 된 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한다. 한 사람이 통째로 소유하게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을 돈으로 주는 경우입니다. 법원이라는 것은 바로 재판에 의한 방법이겠죠. 세 가지 방법인 A부터 C 중에 현물, 대금, 가격 배상 중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거는 재량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법원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분할을 명령할 수 있다. 공유 관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은 공유 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도모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면 법원에 의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쌤이 그림을 통해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쌤이 본문을 두고 오른쪽에 문제를 두어서 한 문제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28번 적절한 문제입니다. 공유물 분할의 장단점, 장점과 단점. 이거 장단점은 없었죠? 2번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사례가 토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례를 막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없었고요. 대안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방법을 구분했다는 것은 A, B, C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죠. 각각의 특징을 3문단, 4문단, 5문단에 각각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답을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단계의 유의점, 쌉소리가 되겠죠. 29번. 자, 적절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공유자는 보유한 공유물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 요 쌤이 그린 중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요 부분.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물 전체 처분을 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빨간 걸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분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지분을 처리할 때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빨간 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 방법.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금을 그러면 대금 분할이 되는 거죠.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금을 나눠서 갖는 분할 방법은 바로 대금 분할이죠. 대금 분할. 대금 분할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공유자 선택할 수 없다. 아니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왼쪽에 본문에서요. 산문단 보실까요? 협의로 분할을 이루어진다면 A든 B든 C든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AB든 ABC든 누구든 뭐든 어떤 방법이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공유관계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오렌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렌지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본문에서 자, 이 문단 볼까요? 자신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공유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 관계로 남을 수 있다. 요것도 그대로 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원하지 않는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동 소유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유 관계로 남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본문에 현물 분할 마지막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3명 이상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을 할 경우에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다. 너무 길게 밑줄 쳤네요. 현관변을 치네요. 5번. 공유자 중 특정인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경우에 이거 전체를 한 사람이 한다면 이거는 그거네요. 가격 배상이네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배상해야 된다. 가격 배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민트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공유물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경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배상해야 된다. 자, 본문에 보시니까 그죠?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게 한다. 그대로 맞습니다. 자, 30번 기억, 니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 기억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재판에 의한 분할입니다. 자, 기억, 니은은 공동 소유에 있는 모든 이가 당사자로 참여한다. 자, 빨간색 밑줄 칠게요.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이가 공유자로 전원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게 지금 협의에 의한 분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재판에 의한 분할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공유자에게 있다. 니은은
법원에 있죠. 법원에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기억은 공유물을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 여러분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쌤 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 자,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방법 현물 분할이죠. 현물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 그러면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A 현물 분할입니다. 그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당연히 선택할 수 있죠. 그 니은과 달리인데 니은의 경우에는 원칙은 현물 분할이죠. 원칙이. 그래서 니은은 분할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에 4번 니은은 공유물 분할을 희망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을 전제로 한다. 소송을 했을 때죠. 니은은 재판에 의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방법 중에 이게 그죠? 재판에 의한 분할이 여기 2문단을 보시면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분할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31번 갑이요. 을과 병을 상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이문단에요. 이문단에 재판을 한 거니까 우리 니은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로라고 했죠. 그러면 이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됩니다.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되고 그다음에 을과 병이 나머지 공유자가 됩니다.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이 되겠죠. 결국 니은의 방법을 쓸 것입니다. 갑은 토지 중 일부가 고압선 아래 위치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를 분할받는 자의 경우 분할 이전보다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대금 분할을 요청을 했습니다. 대금 분할을. 자, A는 대금 분할을 요청한 겁니다. 자, 대금 분할을 요청했습니다. 갑은 내가 손해보니까 대금 분할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원칙이 현물 분할이겠지만 대금 분할을 요청했습니다. 을과 병은 현물 분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을과 병은 원래 원칙대로 현물 분할을 희망합니다. 그럼 갈리죠. 지금 갑과 을병이 갈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볼까요? 토지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여 분할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현물 분할을 하도록. 그러면 을과 병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1번 갑은 분할 받은 현물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손해볼 것을 염려하여 경매를 통한 분할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경매를 통한 분할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럼 경매를 통한 분할이 여러분 보시면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대금 분할이죠. 대금 분할.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갑이 대금 분할을 원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자, 보시면 갑은 방법 중에 B 대금 분할을 원한 겁니다. 대금 분할을 원했어요. 근데 을과 병 그리고 법원 결국에 법원의 결정대로 하겠죠. 심판이 법원이니까. 그러면 이 셋은 A인 현물 분할 원칙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근거는 다르겠지만 갑을병은 이익을 위해서고 법원은 합리적 공평성, 합리성을 고려한 거겠죠. 2번 가겠습니다. 을과 병이 희망하는 분할 방법. 이 분할 방법은 A죠. A. 현물 분할입니다. 원칙이 된다. 원칙이 현물 분할이라 했죠. 그래서 맞는 말.
법원은 분할 청구자인 갑이 요청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맨 마지막 줄에 있죠. 맨 마지막 줄. 선생님이 형광펜을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분할 청구자인 갑이 요청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법원은 그죠?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맞는 말이 되고요. 4번 법원은 경제적 가치 지분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보았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물결 쳐볼게요. 경제적 가치의 지분이 상응하도록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보시면 법원의 판단은 현물 분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현물 분할이 나왔던 문단이 3문단이죠. 3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3문단. 그러면 여기 보니까 3문단의 중간쯤에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5번 법원은 공유자의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지분을 조정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 그런데 보기를 보시니까 이렇게 됩니다. 분할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조정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분할 면적을 조정한다고 지분을 조정한다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분할 면적은 그냥 땅덩이 면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분은 퍼센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경우에는 고합선 때문에 지금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분을 조정하면 안 됩니다. 분할 면적을 조정하면 충분히 원만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죠? 자, 이것으로 해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